네, 안녕하십니까. 건대박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장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희 카톡방이 조금, 시끄러워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주식을 제가 시작한 지 5년이 넘었고, 제가, 이분들한테, 정영 나리네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주식하는 방법을 많이 배워서 어느 정도 실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분한테만 배운 게 아니라, 이 세 분한테 고래 삼총사 이 세 분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분 셋하고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건 없죠. 그게 저희 그리고 정현 나리님이 저희 뭐 인생에 대해 멘토가 있듯이 주식에서 멘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뭐 그래서 뭐 비슷하다 뭐 그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뭐 그게 뭐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게 당연한 거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 위심을 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왜 그거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뭐 그러시는데 뭐 그냥 넘기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근데 또 그분이 왜 저희 또 카톡방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참 저의 그 카톡방은 지금 20명이지만은 나중에 금방 어느 순간 뭐 금방 100명 찰 겁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신다는 거 알아두시고 저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 모두 음, 큰 행운이 뭐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행운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또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자신이 뭔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주식 5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5년 주식을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는 뭐 주식 투자 클럽 이런 비슷한 비스무리한 이상한 데에서 가입을 해서 네, 수익도 나다가 장이 안 좋아서 손실도 나고 별거 없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큰 증권 방송이 한국경제 TV거든요. 한국경제 TV가 여기고 여기에 지금 또 채널이 와우넷이라고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99만원, 110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분 한 분한테도 예전에 가장 대표적인 돈도 엄청 비싼 한 달에 이용료가 이런 데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많이 손실을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를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데일리 원에서 요 세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나린의 정혜영님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한테 저는 이 세 분의 장점만을 골라서 완벽한 주식을 하기 위해서 이 세 분의 방송을 다 들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나린의 정혜영님 뿐만 아니라 이 두 분하고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음, 뭐든지 다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다 써먹듯이 이분들이 저의 선생님이고 저의 멘토신데 그분들한테 좋은 것을 배웠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그 말이 나오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당연히 지극한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딴지를 걸려고 하셨는지 왜 그랬는지 그냥 말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저는 이분들한테 배워서 그렇게 이분들이 하는 말 뭐 5개월 이평선 뭐 회복하고 하는 거다 뭐
단기는 3일, 뭐 중기는 5일이다. 뭐 네. 최대 주주가 네. 저기 네. 임원이 매집한 거를 사야 된다. 뭐 그런 거 등등등 기타 등등등 이분들한테 배운 것을 저는 다 써먹는 거거든요. 이 장점들만을. 네. 뭐 그 점이 싫으신 분들은 나가시고. 네. 그런데 나가면은 네. 다시 한번 들어오면 다시 네, 내쫓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수도권 집값이 크게 뛰어오르며 여의도 용산 일대 개발 마스터 플랜은 잠정 보류되는데요. 하지만 초고층 아파트 공급을 시작으로 여의도 일대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유성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에서 네, 뭐 그런 얘기를 뭐 할 필요도 없고 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 점만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주식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해외 선물 차트를 보시면 닥스 차트가 어제 개오르고 네. 오늘 또 내리다가 다시 올랐다가 살짝 내리고 있는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는 국면인데 일단 심리도는 78이라서 조금 약간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이 형태는 뭐 이렇게 위에서 조정받다가 다 재차 가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S&P 500은 네, 똑같이 네, 오르고서 네, 살짝 접어주는 네, 숨고르기 형태 네. 빅스 지수 공포 지수 빅스 지수는 네, 낙폭과대에 대한 따른 반등 상승이 아닌 반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종합 차트는 네, 갭 상승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고점을 단기지 붙어냈고 이 주식은 이렇게 심리도에서 여기는 심리도에서 화살표가 나오고서 하락을 했지만 바로 심리도에서 이렇게 화살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심리도에서 50 이상이라도 하락이 단기 지표에서는 좀 하락 나오고 이렇게 50 이하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심리도가 먼저 꺾이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심리도가 상승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목치는 목요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랐는데 원래 이렇게 갭 뜨면은 갭매꾸로 내려온다고들 하죠 다들 이렇게. 나스닥 해외 지수가 선물이 저러니까 뭐 이것도 5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서서 조정받다가 5일선이 쭉 올라올 때까지 서서 조정받다가 다시 재차 저 매물대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해외장이 좋아서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 둘셋넷 4일째죠. 4일째 보통 이것도 다 나린의 정학님한테 배운 겁니다. 보통 하나 둘셋 4일째 짝수는 변곡점이 아니다. 그래서 5일선 위에서 시작했지만은 변곡점이 아니기 때문에 쭉 내려왔다가 네, 올려주는 모습 이렇게 예상했는데 4일째도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가는 경우도 태반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정영 나린내님도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4일째는 변곡점이 아니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일신석제도 네. 일신석제도 마찬가지죠. 일신석제도 네. 오늘 급등한 일신석제 네. 일신석제는 맞네요. 이렇게 하나 둘 3일째 변곡점에서 올라갔죠. 이렇게 한창 같은 경우는 네. 근데 한창 같은 경우는 네. 이따 볼까요? 한번 5일선
5일선이 3,525원, 종가가 3,535원. 그러니까 5일선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이렇게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한창. 그러니까 다 정답은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4일째 반등을 못했고 내일은 5일째 5일째 반등을 변곡점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심리도에서 하락 화살표가 꽂으면은 안 좋은 것이다. 이게 다른 데보다 여기가 심리도에서 하락 화살표 찍으면은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심리가, 왜냐면은 심리가 지금 여기 시그널이 데드크로스 났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락 화살표가 찍혔다는 건데, 찍힌 건데, 그렇게 되면은 심리도가 더 이제 떨어지겠죠. 심리가 떨어지면 주식이 못 가기 때문에 50 이하면은. 그래서 심리가 제일 우선입니다. 심리가. 심리가 좋으면은 막 하락하다가도 막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뭐 내일 올라간다는, 또 목치는 목요일이고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일은 파라볼릭 지지도 있고 그래서 올라갈 그리고 이 모양은 항상 눌림목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코스닥이 못 갔기 때문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수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종목 테마 장세 이어나가시면 되겠고, 지금 콤텍 시스템처럼 제일 지금 뭐 제가 많이 종목을 찾아보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보다 좋은 종목을 보진 못했지만은 지금 제일 좋은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KC피드거든요. 이게 721선이 딱 밑에 있으면, 한 요 정도 있으면 엄청 좋은 건데 위에 있는 게 살짝 거시기 한데, 일단 그래도 이 장기평 1201선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여기 21선 지지를 하게 되면은 그냥 얘는 또 컴택시처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C피드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파워넷은 이렇게 보시면은 길게 보시면 본개수를, 이게 최대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 캔들 모양들이 이 꼭대기에 있거나 이 중간에 있으면 별론데 이 바닥에 있으면은 그냥 좀 저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 컴택 시스템은 지금 보면은 좀 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급등하기 전에는 한 요 정도 있었거든요. 요 정도. 그래서 이 중간까지는 급등 가능성을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왠지 캔들이 다 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것들은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플랜티넷이 보시면은 플랜티넷 장기평들이 저 위에 있는데, 이렇게 밀집돼서 위에 있죠. 근데 장기평 빼고 이거를 없다 생각하고 보시면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가격뿐 아니라 거래량도 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시끄러우니까 닫아버리고. 이렇게 121선 241선이 정배열되고 나서 골든 크로스가 나서 급등을 해줬고 한번 접어준 다음에 이 이후로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 플랜티넷은 쭉쭉쭉쭉 갈 수 있는 모양이긴 한데 쭉쭉 가다가도 아마 내려올 겁니다. 이것들이 완벽한 정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일 급등할 때 시가 이상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 뭐 일단 먹어야 됩니다. 일단 절반이라도 내일 매도했는데 상한가를 가거나 그 다음날 정상을 가든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절반을 내일 급등할 때 절반은 파시는 게, 그래야 수익률이 돈을 챙기고 수익률이 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유 종목부터 보시면은 파워넷은
수급은 별거 없고 외국인이 좀 샀는데 네, 별거 없고 일단 위아래 꼬리 소양선인데 거의 윗꼬리가 거의 없는 네, 소양선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심리도가 딱 살았죠 여기. 그리고 심리도가 지금 50 이상으로 고개를 싹 들고 네. 그리고 단기 지표당 중기 지표도 다 매수 신호를 지금 화살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 이게 단기 지표가 턴할 때 턴하고 사면 이미 늦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는 얼마 안 늦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거는 턴하고서 기회를 준 거죠. 매수 기회를. 근데 매수 기회 안 주고서 급 심리도가 침체해서 급등하고 나서 턴하는 경우도가 더 많거든요. 네. 그 전에 그러니까 턴하기 전에 미리 사시는 현재 시국이 그런 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게 아직은 1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241선이 이렇게 살짝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1선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제. 그러면 한번 급등하고 네, 이 위에서 놀거나 아니면은 급등하고 내려와서 또 한번 흔들기로 골든 크로스까지 또 빼주고서 또 급등하고 똑같이 플랜티너처럼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이 추세 요 추세를 깨면은 일단 매도하고 보자. 네. 추세 지금 손절이 얼마 안 되죠. 이렇게 지금 손절가는 내일 정도니까 뭐 4,92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탈하기보다는 네, 올라갈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MACD도 이렇게 줄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네. 줄다가도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아직은 확실히 올랐다. 뭐 이렇게 또 한 개 나오고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러니까 올라간다 뭐 100%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한 70%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일 심리도가 펄쩍 살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봉도 네. 지금 제가 예전에 저의 저기 네이버 카페에다가 써놓은 게 네. 주봉 기준선 전환선 위에 올라타면은 무조건 사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올라는 탔는데 지금 약간 불안한 모습이죠. 지금 기준선 위에서 이게 올라탄 건지 지금 이탈하는 건지 약간 불안한 모습이고 네. 지금 투자는 주봉 보고 하는 것인데 주봉의 MACD가 줄고 있어서 네. 줄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렇게 줄다가 다시 상승 갈지 이제 하락으로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파라볼릭이 저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5개 정도 나오면은 이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5주선을 회복을 하면은 또는 횡보를 하다가 뭐 7주째 네. 근데 이게 6월 30일인가에 6월 말경에 이게 IG 비전하고 네. 머큐리를 인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아직 인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수를 하든 안 하든 네. 아니 만약 인수를 해서 잘 갈 수도 있고 인수를 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또 못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 차트대로만 하셔야 되는데 차트가 제가 좋아하는 형태 네. 딱 세워놓고 네. 이 지금 보면은 딱 세워놓고 이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러면은 무조건 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못 갈 때 못 가더라도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방금 보셨잖아요. 플랜티네 딱 세워놓고 위에서 이렇게 네. 딱 세워놓고 여기서 중간에서 놀더니 딱 갔잖아요. 네. 그죠?
파워넷은 딱 세워놓고 이 안에서 놀다가 한번 업그레이드 돼서 이 위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갈 확률이 더 크게 갈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덮어놓고 무작정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비중 조절을 하셔라. 최대 20% 30%까지만 가능을 하다. 50% 40% 50% 이상은 네, 그러다가 점 한 가 맞으면 알고 할 수 있다. 지금 단기 지표가 턴 할 때 갈 적에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네 아난티를 조금 사봤는데 네, 한창이랑 일신석재는 같기 때문에 아난티를 샀습니다. 아난티를 장중에 샀는데 아래 꼬리 소양선 중양선이 나왔네요. 고가가 5.44%. 그런데 이런 아래 꼬리 소양선은 이것도 괜찮은 건데 요런 모양 제가 경험했을 때는 아래 꼬리랑 몸통이랑 윗꼬리가 비슷하고 요렇게 네 요렇게 뭐 이 몸땡이랑 아래 꼬리가 비슷하고 3% 미만 상승한 게 그 다음날 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5% 상승했죠. 5% 5.44% 상승했고 아래 꼬리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꼬리 소양선인데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이것도 21선, 51선, 11선, 61선까지 밀집한 국면이다. 네.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한 지 하나, 둘, 셋, 넷에서 반등을 했고 5일선이 5일선이 네. 4일째 네. 4일째는 변곡점이 아닌데 네. 5일선 종가가 5일선을 10원 차이로 회복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내일은 변곡점이라서 빵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아난티를 장중에 샀는데 네. 종가가 이렇게 올려줘서 네. 살짝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3S 3S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21선과 241선이 아직까지 정배이 아니라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은 횡보 등락을 거친 다음에 좀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냥 갈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되는 게 오늘 장중에 보니까 상한가 친 종목들이 네. 플랜티넷은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에 검색을 해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올려놨던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루미마이크로도 올려놨었고 플랜티노, 금호석유 이렇게 네. BT1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서 이제 막 하락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길게 봤더니 네. 이제 시작인 거다 이렇게 봐도 올라온 것이지만 이렇게 본개수를 늘린 다음에 이렇게 줄여보면은 네.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빵 가려고 하는데 장이 안 좋아서 내려왔다. 네. 그래서 이거는 V자로 그냥 내일도 한번 쭉쭉쭉 뻗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네. 정산해강도 잘 보셔야 되고 네. 이 성문전자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와서 이게 가나 싶은 건데 네, 이렇게 보면은 장기평 쭉 깔려있고 그 위에서 지금 한번 집 세우고 좀 횡보등락을 거치다가 가는 형태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플랜티넷이나 상한가를 기록한 플랜티넷이나 미래산업, 미래산업이 어제, 네, 어제도 12% 종가가 5.9% 상승하고 오늘 장중에 상승 후 올라가다가 쭉 내리더니 이 기준선 전환선이 같이 있는데 여기를 지지받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아랫꼬리 소양선은 네,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을 의미한다겠죠. 네, 상승 중이죠. 지금 하루 이틀 내일 3일째죠. 그리고 이게 그리고 기간을 100을 놓고 보던가 이렇게 길게 놓고 보던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대충 500 놓고 봤더니 또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내일 3일째고 보통 3일 동안 가는 것도 있고 뭐 7일 동안 가는 것도 있고 뭐 11일 동안 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이 가면은 무조건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일 쭉 간다 그러면은 여기 가면은 그냥 땡큐 하고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상한가를 가거나 네. 그 다음날 점상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네. 무조건 네. 그렇게 갔는데 배 아프실 분은 그냥 절반만 딱 매도하십시오. 제가 매도의 기술이 좀 부족하긴 한데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그냥 내일 시가미도 시가 위에서 뭐 여기서 뜨든 여기서 떠서 이렇게 가든 여기서 떠서 뭐 이렇게 내려오든 일단 여기서 시작하면은 네. 시가 이상에서는 그냥 무조건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미래산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 예,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10월 30일에 이게 바로 바닥 신호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땅 대양봉이 나오면 이게 바닥 신호예요. 바닥 신호. 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못 갔어요. 다른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가는 경우 가는 종목들도 많았는데 못 갔습니다. 얘는 못 가고 여기서 일단 바닥을 쳤고 네. 또 이렇게 여기서 봐도 쌍바닥 네.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우상향 쓰리바닥 친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플랜티넷도 이 바닥 신호 10월 30일 얘는 다 형태가 틀리죠. 주식은 다 형태가 똑같은 거 별로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오늘 10월 30일 했던 게 오늘 급등을 했고 네. 링크 제네시스도 10월 30일 10월 30일에 상승했던 바닥 찍은 게 네. 딱 급등 네. 링크 제네시스랑 네. 미래산업이랑 비슷한 모양인데 네. 링크 제네시스는 한번 안 내려가고 이렇게 했다가 내려갔다 단기 쌍바닥 만들고 급등 네. 그래서 네. 이제 근데 또 이 일신석재도 보면은 일신석재가 아니라 또 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매수한 게 어딨지? 네. 네. 코디엠을 일부 매수했습니다. 코디엠. 네. 그런데 네. 그 10월 30일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바닥 찍고 이것도 대음선 찍고 올라온 것도 바닥이거든요. 네. 양선만 대바닥이 아니라 네. 음선도 바닥인데 약간 좀 바닥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만약에 바닥이라 치면은 바닥에서 상승 후 눌러주고서 이제 21선 돌파 지지받고 가는 형태라서 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잘못 샀나 싶기도 한데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가지고 들고 가볼 모양이고, 이거는 근데 부실주 특이성이라서 네.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하실 분만 하시고, 왜 잘못 샀냐면은 이 저점 찍은 날짜가 12월 26일이에요. 제가 아까 찾은 것들은 10월 30일인데 그래서 잘못은 샀는, 네, 그걸 그러니까 10월 30일날 저런 모양을 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두 달이 남은 거죠. 두 달 동안 횡보 등락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했는데,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1선 돌파 지지기 때문에 내일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동양철관도 10월 30일날, 네. 10월 30일날 이 바닥 신호 저점 잡고서, 네. 근데 이거는 네. 저점이긴 한데, 이거는 근데 여기서부터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은 완전히 많이 떨어지려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많이 떨어진 건데, 네. 어느 정도 버텨줘가지고, 네. 그래서 이 전저점을 딱 살짝 깨고서 급등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는 10월 30일날, 10월 30일날 이렇게 바닥 신호 나온 것들이 그거를 안 깨거나, 또는 이게 폭이 완전히 많이 하락했다. 네. 그러면은 그 전저점을 안 깨고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전저점을 안 깨고서 이 위에서 지지받고 급등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장이 잘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네. 월봉으로 보면 우하향 쓰리봉 쳤습니다. 지금 우하향 쓰리봉, 원봉, 투봉, 쓰리봉. 근데 이게 딱 보면은 또 원봉, 쌍봉, 쓰리봉이네. 이렇게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 근데 이 모양은 또 돌파를 한 모습이죠. 이거. 근데 이 추세는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는데 조금 더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봉으로 보면은 네, 이런 신호들, 네, 쭉 하락하다가 이런 신호들, 네, 이런 신호들이 저점 신호입니다. 저점 신호. 네. 그래서 저점 잡고서, 네, 이 저점을 잡으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것도 이거는 2019년 1월 4일이네요. 이 저점을 잡으면은 네, 일반적인 잘 못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오르다가도 이 저점보다 살짝 높은 곳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다시 갑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얘는, 네, 삼성전자는 못 가는 종목이, 네, 외국인이 계속 전 세계가 관심이 있는 종목이라서, 네, 여기까지만 조정받다가 다시 뭐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저는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네, 확실하진 않으니까 관망 자세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네, 현재 가고 있으니까 종목 테마 장세로 100%까지 가능한 장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어제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신석재랑 장중에, 어제 이렇게 장중에 막 올라가다가 장이 안 좋아서 쫙 밀렸는데 장만 좋으면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네, 일신석재, 한창 대북주들은 이 단기 조정 생각하지 말고 홀딩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안 그러면 놓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일단 판 거보단 떨어졌는데 살까? 한창. 근데 하루째인데 5일선 이탈 1일째인데 했는데
약간 못 머뭇거렸다가 못 샀죠. 네. 그런데 한창은 어차피 네, 일부밖에 안 팔았어요. 근데 일신석재는 네. 일신석재는 어디 갔노? 네, 요때 팔아가지고 네. 요때 팔아가지고 이 고점에서 팔았죠. 여기서 네. 팔아서 잘 팔았네. 하락할래. 근데 올라가네. 떨어지는구나. 아, 역시 떨어지는구나. 해서 21선 이렇게 질질 끌다가 네. 21선 이렇게 올라오면은 네. 올라오면서 뚝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하고서 안 샀는데 네. 그냥 바로 가버렸습니다. 네. 서서 얼마 조정 이틀 조정 받고 바로 가버렸어요. 네. 그 보시면은 바로 간 이유가 뭐냐? 여기 심리도에서 지금 화살표가 안 찍혔잖아요. 화살표. 심리도에서 화살표가 일단 안 찍히는 게 좋습니다. 그네. 단기 지표는 화살표가 여기 두 개나 찍히고 중기 지표도 이렇게 화살표 찍혔지만은 네. 화살표가 안 찍히면은 서서 조정받다가 그냥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나린의 정희영님이 말씀 안 하시거나 뭐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것들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죠. 네. 이런 것들을 뭐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그분 40년 하신 분한테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도 맨날 들어서 맨날 배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에 뭐 귀에 뭐 피가 나도록 들어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도 되지만은 그래도 뭐 하나라도 더 건질 게 있나 뭐 하나라도 더 배울 게 있나 하고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여러분들도 네, 고수가 되시고 네, 자신이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이 현대건설 사라 해서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런데 급등을 해서 뭐 70% 급등을 할 확률이 그러니까 10종목 추천했는데 급등을 하는 게 막 7, 8개, 9개 막 이렇게 돼요. 또는 100%. 그러면은 네. 제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10개 샀는데 10개가 다 상승한다. 그러면은 내가 죽어 하면은 저는 저 같으면은 죽는 신용만 할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추천한 것들이 다 가진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실 뿐이고 본인이 스스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유료 전문가들도 추천해가지고 상장 폐지가 돼도 그분한테 책임을 논할 수가 없듯이 네. 그분을 욕할 수는 있겠죠. 근데 책임을 질 수 없듯이 저는 무료고 네. 제가 여러분들을 상승 급등을 했는데 추천했는데 뭐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배워서 나한테 배울 게 있겠죠. 제가 10개 추천했는데 10개 다 실패하면은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 것에 반대대로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네. 저 사람이 추천했는데 잘 간다. 네. 뭐 컴택 시스템도 좋다 했는데 잘 갔듯이 네. 일단 뭐 100개 추천했는데 컴택 시스템 하나 잘 갔다. 그러면 컴택 시스템 하나 같은 경우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한 컴택 시스템만 운이 좋아서 갔다. 그게 아니라 컴택 시스템 같은 형태는 간다라는 걸 배우시는 겁니다. 네.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는 잠깐 까먹거든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
이 KM 제약을 이게 빼먹을 수가 없는데, 네. KM 제약은 여기서 급등 후 여기 거래가 올라가면서 터지서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내려와서 여기서 팔았다고도 내려오면은 매수권이니까 세력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아래꼬리, 여기 적산명도 나오고 아래꼬리 소양순도 나오고, 여기서 양봉이 많죠. 여기 양봉이 많고, 네. 여기서 지금 이 위에서 절반까지 갔다가, 네. 이 위에서 물린 사람들 어느 정도는 본전을 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전 주고 내려온 건지 세력이 못한 물량을 턴 건지 그건 모르죠, 우리들은. 네. 근데 주식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전 주고서 조금 더 세력이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매물대도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최대 거리 터진 그 종가도 돌파했어요. 그리고 아래 입구리 중앙선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1선 위에 있고 파라볼릭 상승 전환되어 있고, 심리도 화살표 나오고 50 이상이고, 단기 지표는 아직 턴 안 했지만, 네. 이것도 안 했고, 네. MACD는 상승. 근데 여기서 이미 중장기로 상승 신호가 나와 있다. 그래서 내일 갈 확률이 많겠죠. 이거는 내일 아마 이거 가게 되면은 여기 돌파하지 않을까. 네. 돌파해서 여기까지만 보면 대신 일단 단기로, 네. 단기로 여기서 밀렸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보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제가 봤던 건데, 네. 항상 이 몸통 여기 절반, 이 봉의 절반이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윗꼬리의 절반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여기, 네. 한 요정도 4,000원 이상 4,020원 정도까지 최소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4,000원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980원 3,950원에 파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가면은, 네. 더 가면은 딴 사람 주시던가, 아니면은 더 가면은 수 있으니까 그냥 50%만 하시던가,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근데 이 전환선이 지금 3,96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환선에서 안전하게 하실 분 전환선 위에서 여기서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일단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먹는 게. 네. 맨날 대박 하다가 다 본전도 못 챙기고 손실로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네. 그리고 KM제약은 양봉이 많지만 지금 이 파워넷 같은 경우는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일 걸리는 부분은 이 음봉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음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갈 확률도 항상 열어두시고 비중 조절을 잘 하셔라. 네. 그 다음에 제가 할 것들을 이렇게, 네. 이제 맨날 뭐 하다 보면은 뭐 빼먹고 그러는데, 이제 할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이제 근데 네.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카톡방 설명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만 말씀드리면, 이거 없는 분들도 오늘 내일 시가야 매수, 분할 매수 관점, SV 인베스트먼트도 이제 매수권이 다 왔다. 이제 화살표도 하나 뜨고, 근데 심리도가 50 이상이 이하기 때문에 무조건, 네. 여기까지, 여기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보고 여기서 또 지지를 할지 보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5% 또는 여기서 선매수를 하셔라 하더라도, 네. 근데 딱 가는 모양 같아요. 이게 모양이 자체가, 네. 올라갈 때 쭉쭉쭉쭉쭉쭉 거래가 빵빵빵 터졌는데, 조정받을 때는 거래 없이 쭉 뺐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가거든요. 이렇게 골파고 가더란, 이렇게 이게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와서 이렇게 쓰리바닥 치고서 갈 수도 있고, 또는 골파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가기는 간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지금 뭐 이것도 아까 봤죠? 여기 10월 30일 날 10월 30일 날 저점을 여기서 딱 실현을 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뻗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A 프로장 KIC는 일단은 네, 보여주는 보유 관망이 좋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 추세를 살짝 이탈한 것 같기도 하고, 내일 확인 매수 확인 저기가 필요합니다. 확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 추세를 이탈하면은 일단 매도하고 보자. 네, 3,700원, 2,7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네. 동양 네트워크스도 네, 눌러줬는데 네, 당연한 게 아니라 네,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보면은 네. 크리스탈 신소재도 21선 돌파를 하면은 본격적인 상승을 의미하는데 21선 돌파를 하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 21선 위에서 놀면은 좋은 거예요. 놀면은 그러다가 이렇게 빵 가면은 빵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네. 21선 강하게 빵, 생명선은 강하게 빵 돌파를 하고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여기 또 파라볼릭 지지도 있죠. 파라볼릭 지지. 그래서 내일 이렇게 양봉이 나면은 목치는 목요일이지만 양봉이 이렇게 나면은 빵 세워줄 수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한 여기 241선이나 저기 481선까지 네, 운 좋으면 저기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CI 평가정보는 뭐 5일선이라서 지금 이것도 21선 돌파를 해서 부분 갔는데 네, 돌파를 하면은 이 위에서 놀아야 된다고 했죠. 이 위에서 네. 얘는 돌파를 하고서 네, 바로 갔지만 네. 바로 갔다가 이렇게 또 눌러오지. 얘도 눌러오죠. 이렇게 네. 그래서 원래는 돌파를 하고서 횡보 등락을 또 거치다가 간다 하더라도 이 SCI 평가 정보도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121선, 241선 정배열 되는지 네, 그걸 한번 나중에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배열 되든 안 되든 여기 추세 하단에 오면은 네, 재차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21선 네, 지지하고 갈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기 때문에 하실 분만 지금 선매수 네. 조금 더 떨어질 걸 보겠다 하신 분은 여기까지 여기서 지지하실 적에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네, 장기 투자를 만약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네, 요거 네. 이것도 장기 입형들이 쭉 옆으로 누워있죠. 이렇게 네. 이 대오PNC랑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여기까지 떨어질 바닥이 저기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름을 보시 이름 대호 네. 대호 PNC 네. 대호니까 큰 호랑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 한번 나중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장기 입형들이 옆으로 누워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한번 크게 올랐다가 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한 이렇게 상승 이렇게 네. 이렇게 횡보하다가 갈 것 같은데 네. 계속 길게 보면은 네. 길게 보면은 이렇게 수년간 횡보 등락을 거치고 한번 빵 세워준 거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매집하고서 빵 갈 수 있는 형태다. 네. 연봉도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했던 그런 대박 종목이고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네. 이 지난 연도에 거래가 빵 터졌는데 그 위에 종가가 980원 위에 있으면은 980원 위에 있으면은 그냥 사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네. 심리도도 50 이상이고 이런 것들은 98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 들고 있어라. 네. 그 다음에 또 조화제약도
이건 복제대지가 딱 되면은 네, 그게 이제 첨세법이 이제 국회가 이제 조용을 해주려고 하나 그러니까 네. 조금 있으면 조용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첨세법 얘기가 나올 것이고 통과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빵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이런 것들 이거 보시면은 지금 20년선이 작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생기고서 가려다가 못 갔고 네, 올해 생겼는데 네, 20년, 10년, 5년선이 정별이다. 네, 그 점이 중요한 것이죠. 정별이니까 갈 수도 있다. 네,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화제약도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 왜냐하면은 복제 대지가 되면은 크게 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파원에 또 지금 5년, 5개월선, 10개월선이 정별이죠. 그러니까 저는 네, 일단은 간다고 100% 확신할 수 없는데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카톡방에서는 그냥 네, 자신이 네, 그냥 얻을 거면 얻으시면 돼요. 거기서 막 어? 날로 먹겠다는 생각 마시고 네. 그냥 무료방에 와서 즐겁게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네. 제가 5년을 했고 거기서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또 제가 또 그분한테 또 어떤 분한테 굿보이라는 분한테 또 배운 건데 네. 이 스펙주 네. 스펙에서 우회 상장한 본느 같은 경우가 와 엄청 잘 가네 이렇게 쭉 빼더니 엄청 잘 가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은 스펙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주가 네,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상장을 하려면은 뭐 장외에서 뭐 누군가가 이렇게 매집을 하고 누구 투자를 받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이 뭐 수년간 이렇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가 이런 스펙주들은 저기 기업의 인수 합병 뭐 이런 걸 하려고 이렇게 생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스펙주들이 그냥 갑자기 네, 상장하기는 어려우니까 우회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코스닥에 이렇게 상장을 합니다.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상장을 하면서 거래가 여기서 일시 정지가 됩니다. 거래가 일시 정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풀리면은 보통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고 급등했으면은 이제 단기 이득 실현 관점에서 이득 실현 물량이 쭉 나오고 쭉 빠집니다. 쭉 빠지고서 그리고서 이렇게 간다. 스펙줄에서 우회 상장한 종목들이 이런 것들 배웠거든요. 그게 바로 본느랑 예전에도 이것도 RH, RFHIC 와 이렇게 내리더니 겁나 잘 가네라고 그냥 바라만 보고 봤던 건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기업이 일단 좋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이렇게 일봉으로 보시면은 네. 요 여기 이렇게 캔들이 없죠. 이게 다른 것들도 그런데 캔들이 없습니다. 이때 우회 상장할 때 거래가 일시 정지되고서 그리고서 이렇게 야금야금 몰리더니 빵 세워준 겁니다. 이게 이렇게 빵 세워주고 쭉 하락하고 나서 더 크게 가더라. RH 이씨가 거래 여기서 이 전에서 거래가 정지가 되고
거래가 정지가 되고 얘는 살짝 눌리다가 한번 올려주고 거기가 아니라 여기네 여기. 네. 여기서 거래가 정지가 되고 여기서 여긴가? 네 여기도 여긴가 보네 여기서 거래가 정지가 되고 쭉 세워주고 조금 올라가더니 쭉 내려주고서 빵 세워주고 근데 이거는 조금밖에 안 세워줬죠.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조금밖에 안 세워주고 좀 내려온 거. 네. 그리고서 이거를 돌파를 하더니 날라가더라. 네. 날라가더라.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될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패션 플랫폼이나 이렇게 우에 상장한 것들 이 휴마시스, 러셀, 한송 네오텍, 패션 플랫폼 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는데 네. 이런 것들 중에서 네. 갈 거를 찾으시는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러셀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네. 개인만 지금 6월 13일날 개인이 67만 주나 매수를 했네요. 67만 주. 사모펀드에서 61만 주를 팔았는데, 네. 61만 주를 팔았는데 개인이 67만 주를 샀습니다. 6월 13일날. 6월 13일이 이때도 근데, 네. 그러니까 100만 주를 넘겼네. 100만 주를 개인한테 넘겼거든요. 6월 13일날, 6월 17일날 볼까요 한번. 6월 13일 이날 개인이 다 물량을 네, 물려받고서 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날 물량을 다 얻었는데 올라갔습니다. 참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블록딜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원래 블록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 좋거든요. 네, 블록딜 뭐 유명 투자 회사에서 뭐 블록딜에서 그 지분을 취득을 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잘 가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쭉 뺍니다. 개미들 털털 털고서 그때 가거든요. 네. 근데 이건 바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음. 제가 이것들 중에서 제일 좋게 보이는 게 러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러셀은 왜냐면은 블록들을 떠나서 블록들 하고서 잘 가니까 간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 왜냐면은 이 지금 장기 이평들이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네. 네. 그래서 빵 만약에 내 급등해주면은 여기서 빡 갈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지금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120선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서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빵 세워지면은 네, 뭐한 10%뭐 20% 일부만 매도하고 그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계속 이거를 깨지 않는 이상 들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10% 팔았는데 그냥 간다 그러면은 그 돈으로 소고기 사드시면 됩니다. 네. 이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뒷산을 사면 안 되거든요. 뒷산. 근데 뒷산도 잘 타면은 네, 다시 가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보시면 뒷산 같지만은 네.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냐. 네. 이렇게 본개수를 계속 눌려보세요. 계속 눌려보시고 이게 정별인가 장기평들이 밀집되어 있나 수평으로 둬야 됐나 그걸 보시고 쭉 줄여봅니다. 쭉 보시면은 네. 수년간 횡보 집 세우고 한번 개미 털고 한번 빵 세우고 다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은 본격적으로 빵 가는 형태다. 네. 그래서 저의 관심 종목에 다 이게 추가해 놓은 겁니다. 이게 뒷산이라고 무조건 올라간 종목이라고 무조건 안 보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자신이 이걸 할 때 잘 대응을 못 하죠. 이게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 대응을 못 하시면은 비중을 적게 하시거나, 자신이 잘 모르는 거는 비중을 적게 하시거나 아니면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 카톡방에 오신 분들은 다 모두 행운이 나실 걸 저는 확실히 믿고 있고, 그냥 즐겁게 같이 한번 같이 뭐 즐겁게 서로 좋은 정보들 저한테 이제 5년 차한테 배우실 것이면 배우시고, 저는 또 국부인님은 저보다 좀 경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런 것들을 배웠듯이 뭐 1년 안 되신 분들한테도 제가 배울 게 있겠죠.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가면서 하시면은 윈윈 하는 거지. 뭐 어떤 분은 지금 뭐 카톡방에 이상한 말 하셨는데 저는 뭐 유료를 매집할 실력도 안 되고, 나중에 실력이 된다 해도 저는 제 돈으로 하지, 제가 투자하지 뭐 개인 뭐 사용자를 모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그 고래 삼총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지금 보시면은 머리들이 지금 잘 돼 있는데, 정영 나리너님은 나이가 연세가 드셨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훤할 수도 있지만은 이분들도 지금 나이 머리가 살짝 없으셔요. 나이가 저보다 어린데도. 왜냐, 이 주식 전문가 생활이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이게 수익이 안 나서 손실 나면은 막 욕하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그 밤새도록 종목 연구해야 되고 종목 발굴해야 되고, 간이 못 가네 해야 되고 겁나 피곤합니다. 이런 전문가 생활이. 저는 그런 거를 안 하거든요. 지금 오늘 장중에 카톡방 말씀하셨지만 저는 회사 다니고 이제 차장 다른 그냥 회사원입니다. 회사원. 그래서 이 카톡방으로 뭐를 해볼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즐기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이 사람이 뭔가 뭐 이걸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우리들 등골 빼먹으려고 돈을 뺏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시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되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배우실 것만 쏙쏙 빼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피해 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세아제강도 참 좋긴 좋은데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갈 것 같긴 하네요. 땡기긴 하네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